자,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 다 비슷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마음 상태를 살피느라 서두가 너무 길어지고 본론을 뒤에 말해서 재촉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니면 말 좀 얘기해 주세요. 장황해지니까. 보통은 여기 이제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대상이 누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교사나 그 동료들. 네. 근데 주로 윗사람일 경우가 좀 많죠. 예. 말을 할 적에. 예.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 하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거나 네. 말이 아무튼 앞이 굉장히 길어져요. 예. 뭔가.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거를 받기는 하는데 말하는 그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조언을 들어요. 네네. 핵심만 좀 얘기해 달라고.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이건 다 추측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얼마 전에도 봤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두가 너무 길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해 드렸냐면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이해시키려면 초반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몸에 밴 거 아닐까라고 저는 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 대상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여기다 갖다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얘가 이해를 했나? 못했으면 또 얘기해야지. 그리고 아이들과 교감의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장애가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맞죠? 예,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노력이 필요하죠. 예, 잘 안 바뀌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그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있다는 것은 수시로 생각이 난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주제 있죠. 주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적지죠. 내비게이션으로 얘기하면 목적지잖아요. 그 목적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고요. 평소 훈련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냥 프리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줄이고 훈련을 할 건데 그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실습을 좀 하나 해볼게요. 본인의 주제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뭔가 요거 부분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상식 파괴, 고정관념 파괴를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하나 있나요? 평소에 그런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네.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가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쟤는 장애인이니까 그냥 우리가 참아야 돼, 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더 늘려주는, 강화시켜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봐주면 네. 저희는 그 아이에 맞춰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그 얘기를 나오셔서 잠깐 하시는데요. 주제는 그거예요. 장애인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봐주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걸 바로 꺼내기보다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스토리텔링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그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가능한 짧게 그 주제를 끌어낼 수 있게. 그걸 갖고 제가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마이크를 이걸로 바꿔주실래요? 예. 자, 제가 어떻게 지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될 텐데.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요. 이거 교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오케이. 그럼 아예 지도니까 네. 처음부터 김효석 스타일의 스피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네.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상황이든 이건 무지하게 실례네요, 그죠?
아이고 저 강의 중인데요. 전화 올릴게요. 예. 아이고 무거네요. 이렇게 하죠. 딱 왔으면 스탠다드는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항상 우리 스피치를 할 때는 관점이 상대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려고 지금 시작한 거 그죠?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내 일 들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면 서서 감사 인사하고 그죠? 인사하잖아요. 인사한 다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예, 그래야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들을만 하겠구나. 그리고 니즈 환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불편해지니까요. 장애인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 그것도 오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들어볼까?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 인사하고 감사하고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주제를 하나 던지는데 좀 이렇게 니즈 환기. 내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해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강영옥입니다. 박수 칠 수 있는 타임 한번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장애인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고 있으면 그냥 뒤에 가서 딱 잡아서 이렇게 밀어준다거나 그냥 이렇게 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지하철에 내려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제 마음에 저분 딴 데로 잘못 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갑자기 딱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내 입장에서 저분이 힘들 거야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본 거예요. 되어 보면은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본인의 생각을 해서 늘 다니던 길이라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팔을 딱 잡는다든가 옆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게 딱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분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떤 그 횡단보도나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싶으면 옆으로 살짝 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예, 좀 이렇게 부탁드려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팔을 잡고 이제는 이렇게 그분 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살살 따라가면서 도와드리게 되고 또 휠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밀고 가거나 할 때 언덕 같은 데가 있거나 힘들어 보이면 혹시 제가 밀어드려도 될까요? 하고 먼저 그분의 의사를 듣고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그러니까 물론 날 때부터 장애인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불쌍하다, 측은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그 학생 한 명이 전학을 왔는데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동안 접했던 아이들은 휠체어를 타면 지적인 능력도 한 5살이나 유치원 정도 아기 수준이었어요. 이었는데 이 아이는 일반 학생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어떤 급식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미리 준비를 해줘서 일방적으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거 이렇게 씹는 기능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썰어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주고 하면 그 아이가 싫어하는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살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곤 해요. 근데 저는 일방적으로 저 아이는 이럴 거야라는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그 아이한테 최대한 대화나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전문가시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한번 우리 좀 되돌아 볼까요?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스피치에? 혹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들은 얘기 중에서.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
오히려 서서 말씀하실 때보다 앉아서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보다는 차라리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만 아까 그러셨군요. 또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 중에서? 장애인을 도와줄 때는 내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 필요하는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한 마음 좀 드네요. 또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나세요? 그건 이제 본인의 느낌이고 혹시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다는 저희는 이제 장애인들은 도와줘야 되고 항상 그런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저희는 잘한다고 그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휠체어를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본인 똑같이 의사 관계없이 뒤에서 밀어준다든가 저는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착한 일도 못했지만 이렇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도 선뜻 가서 도와준 적은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가 진짜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저거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을 느끼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본인의 의사를 묻고 하든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묻지 않고 이렇게 먼저 하신 것처럼 뭐 가서 밀어준다든가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지나가다 그게 신뢰가 된다는 거를 좀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내용 컨텐츠 되게 좋으신데요. 앞으로 이걸로 강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많이 조언해 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그래요.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앞에 있으면은 누구나 긴장을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쏟아내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들은 그걸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쉬어 가야 되는데 이제 막 급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갑니다. 어떤 분이 휠체어를 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밀어주십니까? 아니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감이 되죠.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차근차근. 뭐 시각장애인분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팡이를 더듬대면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라리 좀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도움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어떠세요?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 있죠. 안 도와줘도 되는데. 아이가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린 그 아이가 일어설 때 도와주나요? 내버려두나요? 격려하나요? 지켜보죠. 우리 장애인도 그런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지켜봐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있고 물론 그 아이가 어디 벼랑으로 간다면 도와줘야겠죠. 우린 격려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정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OBM, 귀마지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걸 기억해서 단어 하나로 몇 가지 키워드나 문장 하나로 딱 심어주면 되게 좋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도와주는 거죠. 요와 아니면 지켜보는 거. 뭐 이렇게 저는 이루고 싶어요. 장애인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불행한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불편한 분들은요. 그들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할 때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봐 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면 이제 클로징에 이렇게 만든다면 굉장히 멋있겠죠.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대답하죠. 난 A야, 난 B야. A일 경우에는 B입니다. 그럼 그리고 B일 경우는 난 잘했네. 둘 다 만족을 해요. A는 왜 아니 왜 A가 아니야? 궁금해지겠죠. B는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한 2개 정도의 질문, 또 많으면 3개 정도, 더 많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설명해주면 되게 이렇게 호흡이 되고 나도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자꾸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모임 같은 데 와서 주제를 갖고 짧게 한번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게. 그럼 훈련이 자꾸 될 겁니다. 질문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저렇게 소심하시지? 왜 자신이 없으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눈 보고 하시죠. 예. 근데 왜 비장애인 앞에서는 밑에서 보세요? 어떠세요?